친환경차 안정적인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원팀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적인 친환경차 TF 구성에 대해서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관계부처 간에 완팀으로서 또는 완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끝을 모르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후위기도 곧 다가올 인류의 재앙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실제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과제입니다. 200여 개의 세계 각국 의학학술지 편집자들이 이례적으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지 않으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절박합니다. 지난해 경남 하동군과 장녕군 일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경남에서만 약 804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와 전례 없는 대형 산불과 홍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 지구위기 시대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무려 91%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들의 절박한 인식과는 달리 과연 정치권과 현 정부가 절박성을 갖고 제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총리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도 그 못지않게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됐고요. 올해는 이 탄소 2050 넷제로를 이행하기 위한 사실상 원년이나 비슷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권도 올해 탄소 중립 기본법도 이미 통과를 시켰고요. 올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하고 2030 NDC 상향 목표 상향도 올해 이루어지는 등 저는 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치권하고 정부가 다 같이 합심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1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일명 탄소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시타이지만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에 본격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잘 다듬어서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를 35% 감축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린 뉴딜 예산이 올해 약 8조 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13조 3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기존에 그린 뉴딜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면서 예산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3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혁명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감하게 필요하면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부총리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현재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의지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1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서 대비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 탄소 중립은 뭐 에너지 전환도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산업이라든가 수송, 교통, 건물 모든 분야에서 환경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같이 협력이 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돼 갈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13조 3천억을 반영하고, 특히 특징적인 것은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한 2조 2천이 될 텐데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을 산업계라든가 민간에서 하는 활동을 이와 같은 재원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여담이지만 우리 홍 부총리께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여야 또 경기도 도지사 등과 결전을 벌이는 그런 결기를 가진다면 이 탄소 중립 문제, 기후위기 문제 잘 헤쳐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묻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미래 세계 자동차 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친환경차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관련하여 정부 정책이 아직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결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전기차는 전체 예산 8,188억 원 중 37.6%인 3,079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전체 예산 2,392억 원 중에서 53.8%인 1,286억 원이 미집행되어서 집행 실정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대규모 예산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한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차 보급에 정부가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전기차 관련 예산이 의원님 지적은 지금 37%가 이제 미집행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중앙정부 예산은 94% 집행이 됐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는 이제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 집행 예산이 밑으로 내려가서 실집행 기준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저 지적대로 그대로 해보니까 저희가 실집행 기준이 한 74% 정도가 돼 있고 26%는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올해 2월 돼서 지금 마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도 왜 작년에 다 집행이 안 되고 실집행률이 100%가 안 된 걸 보니까 아마 지방에서 지방비 매칭 비용을 대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차, 이 친환경차 출시가 일정을 좀 맞추지 못한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yway, 어떤든 저희가 전기차나 수소차의 예산 집행이 좀 더 속도 내도록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서 내년에는 대규모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기차의 범정부적 TF 구성과 관련해서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 예결위에서 어떤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TF나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부처 간 소통과 협의 그리고 효율을 위한 것입니다. 총님, 그런데 현재 정부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5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관련 추진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업무가 실무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추진도 어려움이 많고 또 업무 추진 효율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 안정적인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그야말로 원팀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각기 중구난방식으로 가서는 친환경차의 안정적 확대는 물론 탄소 중립 과제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범정부적인 친환경차 TF 구성에 대해서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워낙 이 사안이 중요해서 정부도 관계부처 간의 소통 협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뭐 이견이 없고요. 총리님 주재 국정연안 점검조정회의도 있고 또 제가 경제장관회의도 있어서 완팀으로 이렇게 완스톱 서비스로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일단 최대한 긴밀하게 협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력 조율이 안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친환경차 TF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처 간에 완팀으로서 또는 완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차 사업은 국가 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자동차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한번 낙오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면밀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IT 산업에 초석을 놓아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성장한 그 경험을 정부가 꼭 기억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배치 전략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공공 급속 충전기가 2,908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체 충전기 사용 시간이 240시간, 10일 미만인 시설이 45%인 1,31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또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서 철거된 환경부의 공공 급속 충전기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42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다시피 전기차 판매는 매년 2 내지 3% 이상 가파르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전기차를 쓰는 국민들이 충전소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충전기 사용 시간이 240시간 미만인 시설이 45%가 달한다는 것은 충전소의 배치 전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간의 전기차 급속, 특히 이제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가 좀 용이한 곳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용이 낮았던 시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설치가 용이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충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점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충전기 이용률도 제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공시설, 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순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더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설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충전소에 대한 활용 제고율도 높아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하실 때 보니까 추진력이 굉장히 높으신데 좀 과감한 발상으로 충전소 보급에 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